해봅시다. 자, 가볍게 해봅시다. 자, 일단 함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115번이에요. fx가 마이너스 2에 x 빼기 a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단 이 그래프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2에 여기서부터 해볼게. 2의 x는 너희들이 당연히 그릴 수 있으니까 2의 x를 살짝 그려서 절대값 x를 붙인 애는 이렇게 y축 대칭인 대깔꼬마니로 이렇게 대깔꼬마니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긴 애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어요. 이렇게 뾰족한 마치 이차함수는 아니지만 이차함수처럼 생긴 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라고 하는 애가 정체는 모르겠는데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a만큼, 그만큼이 평행 이동이 됩니다. 이쪽으로 갈지 이제 이쪽으로 갈지, 이쪽은 안 되겠지. 이쪽으로 갈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수의 양수로 갈 거고, a가 음수라면 음수의 음수가 돼서 여기 꼭지점 같은 애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결과가 이제 x축과 두 점 A, B에서 만난대.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꼭지점 기준으로, 원래는 꼭지점이 여기다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점이 있는데 걔가 평행 이동을 해서 올라가요. 자,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 하여튼 요 길이, 여기가 A, 여기 먼저 표현을 합시다. A, B 길이가 6이라고 합니다. 6 됐죠? 자, 그 다음에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데, 그럼 여기 p에서 q를 최대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얘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 값이 그냥 a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여기 평행 이동 되기 전에도 0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최대. 이렇게 뒤집혀진 상태에서는 이제 요런 상태에서는 최소. 이렇게 돼서는 최대. 꼭지점만 건드리면 돼요. 여기가 x는 당연히 a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값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a 빼기 1.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0이 되고 2의 빵생이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정도 사주면 되죠. 자, 이 정도 되고, 이 길이가 6이니까 여기 좌표를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a니까 여기 a 빼기 3이 될 거고, 여기는 a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집어넣는 게 낫겠죠. 이게 a 더하기 3을 f 함수, 요거를 f 함수라고 하고 a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근이니까 이 근에 대한 성질을 이용합시다. 집어넣으면 돼요. f의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3 빼기 a에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가 0이 되니 이거 8이 되지. 그래서 a는 8 넣으면 되고 산수예요. 그래서 일단 요 그래프 개형을 이제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근데 이런 그래프 개형은 이제 1학년에서 배우는 거라서 이게 실제로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얘가 이제 활용이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1학년 과정의 함수의 대칭성, 절대값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버벅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1학년 걸 좀 다시 복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 주기성 이런 것도 다 1학년 과정으로 되니까. 자, 하여튼 비슷한 문제는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118번도 가볍게 봅시다. 이것도 가볍게 봅시다. 자, 상수 a에 대해서 a는 2보다 크대요. 자, y는 로그 2에 x 빼기 a의 그래프의 정근선. 자, 정근선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0. 그다음 x는 a가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은 요래 되고, 얘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도 x 좌표가 정해졌으니까 두 개를 집어넣어요. 거기에다가 로그 2에 4분의 a가 하나가 나올 거고, 로그 2분의 1에 a
나오겠네요.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AB의 길이가 4라고 합니다. 그럼 곡선이 대충 뭐 이렇게 있을 텐데 X는 A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뭐 이렇게 있고 이게 4라는 얘기지. AB. 자, 그러면 뭐 해봅시다. 로그 2의 4분의 A 빼기 로그 2분의 1의 A가 4 라고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은 끝장나는 거야. 끝장까지는 아니고 맞긴 한데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여기 이런 데서 이제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인생이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어디가 틀렸게 이거. 이게 AB가 4거든.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 이렇게 쓰면은 안 되지. 이게 절대값을 원래 이렇게 해줘야 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많이 틀려. 근데 이런 건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길이, 얘가, 넓이 이런 애들은 다 양수로 0 또는 양수, 거리 뭐 이런 애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로 차이 이런 것도 많잖아. 차이. 두 값의 차, A와 B의 차 이런 값들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 이거 푸는 건 어렵지 않겠죠. 하여튼 뭐 요게 뭐 절대값 씌워줘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121번 또 볼게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거는 보니까 쌩 같은 기본서에 진짜 기본 문제로 이제 요즘엔 들어가 있더라고. 자, y는 ax가 있습니다. ax가 있는데 a가 1보다 크대요. 그럼 대충 증가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y는 루트 3이랑 만나는 점을 여기를 a라고 해요. 여기 5.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4,0 있어. 대충 한 이쯤에 4,0 b. 이렇게 했는데 5a랑 그 다음에 ab가 서로 수직이 된대요. 별거 없지? 그냥 뭐 좌표를 잡아버리면 됩니다. 자, 근데 기준이 a라고 하는 애 y 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 a를 좌표로 표현을 하면 a라고 하는 애는 y 값은 정해져 있고 ax가 루트 3이니까 x는 로그 a의 루트 3. x는 그걸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뭐 b는 이미 나와 있고 4,0으로 뭐 기울기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뭐 뭐 이렇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너무나 많아. 일단 풀어볼게. 5a는 이제 평균 변화율 0,0에서의 평균 변화를 가면 되니까 로그 a의 루트 3분의 루트 3. 뭐 굳이 표현을 하면 0,0에서 자,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를 또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하기 나름인데 로그 a의 여기 루트 3 얘부터 가볼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빼기 4에 루트 3 여기 빼기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이걸 풀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곱하면 3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살짝 라지 a로 치환을 하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a a제곱 마이너스 4a가 3 이렇게 하면 a 값은 뭐 1, 3 이렇게 해서 그래서 로그 a의 루트 3이 1 또는 뭐 3 이거 풀어내면 됩니다.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풀면 되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인강이나 혹은 이제 너희들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학 문제 풀이를 할 때 해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어느 단계까지 여기에서의 어떤 수학적인 부분을 뽑아내고 추출하고 내가 풀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자, 그냥 한번 봐봐. 이렇게 원이 보이면 되게 좋거든. 원이 보이면 되게 좋아요. 이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정도까지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원으로 이제 푸는 풀이를 원으로 이용해서 원으로 푸는
보여줄게. 원이라고 해볼게. 원의 중심이 이게 수직이 됐으니까 얘가 지름이 되고,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는 이제 원의 중심이 2가 돼요. 2,0. x 빼기 2의 y 제곱이 반지름은 2야. 2의 제곱입니다. 근데 이놈의 y 값이 루트 3이 돼요. 여기가 3이 되지. 그럼 x 값이 두 개가 나오지.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풀어낼 수가 있어. 근데 실전에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 풀이를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설득시키는 게 참 매년 힘든데, 너희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원으로 해석하고 뭐 그 다음에 더 멋진 풀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강 선생님이든 아니면 대치동을 가든 거기서 배우게 되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실전 수능이 됐을 때, 실전 이게 진짜 수능 문제라고 쳐봐. 수직이래. 그냥 좌표 잡고 계산해서 빨리 풀 수 있잖아. 빨리 풀 수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거기까지,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수직이니까 원이야 라는 게 생각이 나도 그걸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내가 예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오던 수직이라고 하는 그냥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풀이, 더 좋은 풀이 같은 거를 해석을 해서 얘네들을 더 빠르게, 진짜 말 그대로 얘를 완벽하게 씹어먹을 정도로 풀고 싶다. 그 정도가 되려면 모의고사를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틀리는 정도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의미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수능 문제집을 딱 봤어. 원이 갑자기 보인 거야. 원으로 갑자기 풀고 싶어 하다가 원으로 들어갔어. 원으로 풀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중간에 풀이가 중단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이게 인생을 걸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가장 보수적인, 가장 안전한 풀이를 해야 돼. 나한테 내가 언제든 쓸 수 있는 그 풀이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배우는 건 좋아. 나도 이런 풀이를 많이 알려줘요. 근데 실전에서 이거를 진짜 쓸 수 있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은 이게 좀 많이 나눠지거든. 근데 굳이 그 그룹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 수능에서는. 내가 내 수업을 들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올해 초에 서문여고 여학생이었는데, 문과 학생이지. 56점으로 왔던 여학생이 있었거든. 올해 88점 받았어. 수능이야. 1등급이에요. 이제 재수한다고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이게 수능 점수 발표 날에 1등급이 뜨고 나서는 성대를 갑자기 붙어버렸어. 나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 이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도형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안 풀었어요. 선생님, 저는 도형 문제를 평생 풀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던 여학생이거든. 도형 풀기를 너무 싫어했어. 근데 이 친구조차도 요 정도로 올렸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올리려면은 이 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야 돼. 원에 대한 이런 거품을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제일 어려운 찐킬러 문항을 풀 때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 필요해. 삼각형이 덩그러니 나면 원을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근데 그래서 살짝 배우기만 하면 돼. 이거를 실전에서 그냥 뭐 한 3점짜리 문제에다가 원을 넣어갖고 막 이렇게 과하게 풀다가는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품을, 그러니까 허세라 그래요, 허세.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실전에서 과연 생각해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능력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더 빨리 풀어서도 맞출 수 있어. 그거를 단련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의 풀이를 버리지 말고 남의 좋은 풀이를 막 얻으려고 하다가 조금 이런 거 배우면은 실력이 올라가고, 실력이 쭉 올라가요. 근데 점수는 뚝 떨어져. 되게 희한해. 고3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치동 가서 하여튼 재밌는 걸 많이 배우고 스킬도 많이 배우고 그러는데 점수가 떨어져요, 희한하게. 나는 그런 걸 진짜 많이 봐왔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풀이를 일단 이제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내가 풀이를 보여주지만 대충 보여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본인 풀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여튼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124번은 아마 너희들이 이미 풀었을 건데 이미 테스트로 봤죠. 근데 요거 틀린 친구들 보면 약간 난독증이 있어. 난독증이. 아니, 나도 이거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이 뭐지 하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막 빨리 선생님들하고 경쟁하면서 풀었었거든. 그러다가 막 버벅거렸던 기억이 있어. 자, 일단 AX 빼기 2 그래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0 집어넣으면 뭐 요 정점은 뭐 마이너스 1 정도로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정근선 마이너스 2 AX 빼기 2 그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난이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여기 A를 지나고 Y축의 평행 한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B, 그 다음에 정근선과 만나는 점 여기가 C 이걸 해놨더니 AB랑 BC가 길이가 같고 삼각형 OAC의 넓이가 8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미지수 세팅에 대해서는 미지수 세팅은 이제 뭐 방학 때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시간이 있는데, 수능이면 100%야. 수능은 뭐가 100%냐? A부터 미지수를 세팅하게 돼 있어요. 수능에서는 A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를 제일 먼저 알려줘서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알려줘. 평가원은 한 90% 정도. 수능 문제는 아니라서 교육청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수능 문제와 이런 좀 다른 사설 문제 이런 거랑은 너무 이제 강하게 대비가 되고, 그래서 뭐 A부터 세팅을 합시다. 여기 좌표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그냥 여기부터 T, A의 D 빼기 2로 세팅을 해요. 자, 이 간격이 2니까 정면선 때문에 여기도 2지. 아, 이건 이게 2네. 그럼 A의 T는 4입니다. 자, 넓이 8을 해석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4예요. 4 곱하기 5b 여기가 t잖아. t가 8.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고 끝납니다. 자, 하여튼 이게 이제 4점 정도로 나온 수능 문제라서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도 있고 이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쉬운 거 하나에 그냥 제일 어려운 22번에 그냥 확 하고 집어넣은 또 필러 문항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적도 뭐 수능에서는 나도 처음 본 것 같아. 보통 지수로그 하나 이렇게 내버리면은 함수는 더 이상 안 나왔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두 개가 나왔어요. 127번은 이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도 이미 풀었던 거라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30번 가볼게요. 130번. 원이 등장을 했는데, 자, 요거를 이제 풀이를 좀 여러 개를 좀 알려줄게. 그러니까 풀이를 여러 개를 알려주는 거는 별 해라기보다는 이거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를 너희들이 좀 느껴봐야 되는데, 이게 좌표를 세팅할 때도 X를 먼저 넣느냐 Y를 먼저 넣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항상 이게 세팅 방법이 바뀔 수 있어. 사실은 뭐 이제 여기 B를 먼저 놔도 뭐 상관없어요. 뭐 C를 나는 먼저 놓겠다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어떤 걸 점 하나를 잡았을 때 우리가 항상 여기 해석하기라 그래. X, Y 좌표에 대해서 다루는 상황이 오면 X 아니면 Y에 대해서 계속 다룰 때 얘를 조금 더 좋게 놓을까? 아니면 이거를 먼저 좋게 놓을까에 따라서 풀이가 조금 달라지고, 같은 풀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계산량이 달라져. 계산량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겪어봐야 돼. 여기다가는 이제 한 문장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가벼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 원이 하나 있고 원의 중심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4분의 5.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P하고 Q. PQ가 원의 지름이 되고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Y는 로그 AX예요. 자, 지름 중에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도형적으로
잡아내면 돼. 이게 세팅을 할 때도 자, 여기서도 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좌표 x, y 이렇게 되면 x, y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삼각형으로 봐야 돼요. 삼각형.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도형에서는 x, y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선의 발, 뭐 사각형이긴 한데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삼각형 하나 나오죠. 삼각형. 여기서도 삼각형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는 얘랑 얘가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서도 이제 뭔가 P가 됐든 Q가 됐든 좌표를 세팅해야 되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보이게끔 좌표를 세팅하시면 돼요. 어떻게? 수선의 발 X, Y에 대해서 그냥 선만 그으면은 거의 대부분 다 나와. 그리고 삼각형만 찾으면 끝나요. 거의 한 90% 정도의 문제는 삼각형으로 끝나. 나머지 10%는 회전된 삼각형이 있고 대칭된 삼각형이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려워. 이러면 삼각형 뭐 뻔히 보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중심이면 여기 길이 같은데? 여기 길이 같은데? 각이 같은데? 뭐 이런 정도는 쉽게 보이잖아. 그래서 삼각형만 잡으면 좌표 세팅은 일단 거의 다 끝납니다. 삼각형을 잡으세요. 좌표 세팅 요 x, y는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x좌표를 먼저 놓을래 아니면 y좌표를 먼저 놓을래 이제 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y좌표를 먼저 놔볼게. 여기를 좌표를 모르니까 q보다는 p가 앞에 있는 문자니까 여기를 t, y는 t라고 합시다. y좌표를 먼저 나올게요. p는 자, t, 그럼 얘가 t가 되니까 x좌표는 a의 t 됐지? 그럼 자연스럽게 q는 어떻게 돼요?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t a의 마이너스 t 됐지? 그리고 나서 조건은 어떻게 돼? x 좌표의 가운데가 4분의 5네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의 합 a의 t 더하기 a의 마이너스 t의 가운데가 4분의 5. 이거 그냥 이제 산수입니다. 산수. 요거 2로 나눠버리면 요 숫자 뭐 사실 수능에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거든. 얘랑 얘가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역수관계를 더해서 2분의 5 만드는 거. 2랑 2분의 1이지. 이 정도로 센스 있으면 좋아. 뭐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자, 근데 자, 이게 이제 y 좌표를 먼저 기준으로 이제 나왔어. y 좌표를 기준으로. 근데 x 좌표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x 좌표로도 해보고 y 좌표로도 해보고 이걸 두 개를 항상 문제를 풀 때 두 개를 연습하면 이게 대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x가 먼저인가 y가 먼저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실전에선 당연히 빠를 것 같은 애들로 가야지. 이상하게 막 길이가 긴 걸로 가시면 안 되고. 근데 연습을 할 때는 그래도 긴 연습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 간격을 가지고 나는 세팅을 하겠다. 나는 여기를 t를 썼으니까 여기 a 써도 되나? 여기 a 또 있네. b라고 할게 b. 자, 요 정도 하고 요 길이를 이제 세팅했어. 왜냐면 여기 길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 좌표는 4분의 5 더하기 b. q는 4분의 5 빼기 b.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조금 너저분해 보이긴 해도 사실은 이렇게 세팅하는 게 제일 깔끔한 이제 상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식만 잡아내시면 돼. 이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데? x 좌표를 건드렸잖아. 그 다음에 방향이 안 보이면 계속 이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x를 건드렸어. 그럼 y는 또 뭐가 있나? 계속 이 생각을 해. x 좌표 세팅했잖아? 그럼 y 좌표 여기다 넣어봐요. 로그 a에 4분의 5 더하기 b고 로그 a에 4분의 5 빼기 b인데 관계가 있지. 요거 했잖아. 요거 같다. 좌표가 대칭이다. 이게 같을 수는 없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아지죠. 여기서 이제 방정식이 뜨는 거야.
이렇게 엮으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4분의 5 더하기 b랑 4분의 5 빼기 b가 0 이렇게 되고 1이 되고 b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저기 막히는 데가 있어. 그때 방향은 뭘 보고 가야 되냐면 어차피 이거 x, y 좌표를 보고 가는 거니까 x 세팅하고 y 좌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대칭인지 뭐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냅시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뭐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뭐 풀이 방법이 더 많이 있지만 좀 초월적인 풀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겨울에 약간 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줄 거야. 뭐 보는 안목은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33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인강 같은 데 보시면 암산으로 푸는 방법,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한줄풀이 막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수능이 망해. 진짜. 절대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20분이 넘었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자, 133번 할 건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이런 문제를 뭐 한 줄 풀이나 아니면은 그냥 눈으로 푸는 풀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막 그렇게 마치 그게 초능력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 능력을 갖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먹혔어. 작년까지는. 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진짜 뭐 그런 스타일의 테크니컬한 거, 뭐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안 나와요 이제. 수능이 바뀌었어. 그 중간에 교육청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사교육 시장에 유리한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 그 뒤로부터 이게 예전에 테크닉이 이만큼 먹혔는데 뭐 30문제 중에서 내가 봤을 때 한 반 이상은 테크니컬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점점점 줄어서 작년에도 된 거,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되긴 했어요. 한 3문제 정도? 근데 이 3문제를 빨리 풀려고 뭔가 테크닉을 배우는 거는 이건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년 수능에는 이게 더 떨어질 거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정분법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데 좌표만 하면 이걸 더 쉽게 풀겠다고 하다가 이제 진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x랑 같이 걸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2에 ax 더하기 b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a, 자, b. 자, y는 x가 나오면 이것도 봐. 삼각형을 잘 봐. 삼각형을. a에 b의 삼각형. 뭐 어렵진 않잖아. 그리고 뭐가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삼각형 잡고 나면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뭔가가 보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x좌표, y좌표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삼각형으로 바라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냥 뭔가 생각만 했는데 뭔가의 정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듯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 억지로 막 찾는 게 아니고 요 삼각형에 대한 상황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B의 길이가 이거 6루트 2 별거 없죠. 여기 길이 6, 여기 길이 6, 여기까지 6 됐지? 자, 세팅을 해봅시다. 뭐 A부터 갈까요? A. 여기 A, B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 P라고 합시다. P. 그러면은 X좌표 P로 놓는 순간에 얘는 2에 AP 더하기 B. 됐지? 그리고 어떻게? 얘가 P가 됩니다. 이걸 어려워하면 안 돼. X좌표, Y좌표 같다고. 자, B도 갑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P에서 6만큼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하시고 2에 A에 P 더하기 6 더하기 B가 얘도 P 더하기 6. 자, 관계식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를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구나. 여기 뭐 어차피 6 더했으니까
요 관계식만 쭉 쓰고 연립하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이 연립을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보여줘봐야 뭐 의미는 없고 너희들이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니까 관계식을 열심히 풀어보세요. 나도 처음에는 이제 한 3년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보고 답이 뭐다 이렇게 탁 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 근데 그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수업에도 많이 해봤어. 근데 이게 이제 통계예요, 통계. 그렇게 수업을 한 애들은 점수가 떨어져, 진짜. 하여튼 그냥 이거를 생으로 이제 밀어내서 풀어내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합시다. 여기는 생략. 자, 그 다음에 136번도 가볍게만 봅시다. 그러니까 답답할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거 풀어주시지 왜 안 풀어주세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해야 될 게 좀 많고 아까 중간에 딴소리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남겨놓는 건 너희들이 요거를 겪어야 돼. 이따가 잘 안 되면 질문을 해. 괜찮으니까 그냥 바로 질문하세요. 자, 136번 봅시다. 곡선이 두 개가 떴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직선이 EX 더하기 K라고 하는 애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P, 여기도 Q. PQ의 길이가 루트 5래요. 뭔가 비슷하지 느낌이. 왼쪽에선 기울기가 1이었고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2야. 삼각형이 보였으면 좋겠어. 여기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삼각형 차잖아요. 뭐 별거 없잖아 이렇게. 됐지? 루트 5인데 기울기가 2입니다. 그럼 여기 좌표, 여기 길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됐죠?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왼쪽 문제나 오른쪽 문제나 똑같아요. 여기는 A를 써도 되나? 자, 그럼 P를 써도 되나? 뭐 아무거나 쓸까요? 뭐 A, B, 알파 쓸까? 알파? 앞에서는 다른 애를 썼으니까 P부터 잡아볼게. 그러면 얘는 이 곡선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2에 알파 더한 3 더하기 1 끝내고요. Q는 알파에서 더하기 1 별거 없죠. 그 다음에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3분의 2에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1에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관계식 X좌표 1에 대해서는 적용을 했어요. Y좌표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을 안 했어요. 2를 여기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좌표에 여기에 있는 Y좌표 높이차.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게 알파 하나에 대한 문자니까 어떻게 해서든 풀리게 돼요. 식 하나 문자 하나 이거 풀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생략할게. 요 정도면 이제 4점 중급 정도 되는 거야. 4점 중급. 그 다음에 139, 142 여기는 이제 각자 하는 걸로 합시다. 뭐 이번 수업에는 기초만 하는 거라서 능력되는 대로 풀어보세요. 144까지는. 자, 넘어가서 또 아주 쉬운 거 가봅시다. 방정식 풀인데 147은 인간적으로 너무 쉽고 아니다 151 여기 좀 중간에 건너뛰읍시다. 154로 가자. 154로 갑시다. 내가 고3이 되면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질문이 이거야. 나도 싫어요 너무. 그러니까 뭐 어떤 라이브 강의를 듣고 애들이 맨날 이래. 그 강의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선생님 이 문제는 왜 이 풀이가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해. 거기서 다른 데서 배운 걸 가지고 그 풀이를 안 쓰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꼭 적용을 하고 싶나 봐. 근데 이게 어떤 탐구 이제 목적 그 다음에 뭔가 욕심이 생기고 그런 거는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게 과하면은 독이 되고 수능에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어떤 답을 내고 어떤 풀이에 어떤 문제를 끼워 맞추고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되는 게 있다. 그냥 재밌네. 요 정도 선으로 딱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 절대로 막 그 뭔가 특수한 풀이 같은 걸 가지고 모든 문제 막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전공법으로 항상 들어가. 그러니까 154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가 특수한 풀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슬쩍 보면은 답이 보이는 방법들이 있어. 근데 그런 방법은 좀 더 내가 현실적인 상황을 알려주면 학원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나오는 그런 풀이야. 그래서 천재적인 선생님들은 탁 하고 뭐 그 풀이를 만들어내시겠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풀이가 너희들이 현장에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면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자, 이것만 해도 확대 축소 느낌이 막 나서 좀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걸 막 해석하고 싶어 해.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거는 이제 방학 때 1월에 내가 어떻게 푸는지는 한번 보여줄게. 그러고 나면 오히려 반대로 흥미가 더 생길 수도 있고 흥미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굳이 안 해도 뭐 나는 이거 답 내는 데는 문제 없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수학적인 자존감이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어. 자, 봅시다. 얘를 한번 볼게요. 자, X좌표부터 볼게. 이 문제를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X좌표에서 중요한 거 0, 1에서 나눠졌지. 1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 X가 있고 3X가 있어. 3X.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X가 0과 1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3X도 당연히 0과 1이 되는 게 중요하죠. 3X가 1이 되는 게 중요하니 3분의 1이 뭔가 경계가 돼. 3분의 1. 그러니까 3X가 1이 되는 상황. 이 상황이 경계가 되니 얘를 문제를 풀 때 그냥 가볍게 그냥 X가 지금 0에서부터 들어갔으니까 0에서 3분의 1. 이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X가 3분의 1에서 1. 등문을 조금 있다가 신경을 써봅시다.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냥 나눌 거야. 왜냐면 이 상황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니까. 자, 이제 등호를 어디다 넣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1이 있어요. 3x가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뭐 등호를 넣읍시다. 그 다음에 뭐 1에다가 뭐 이게 1이 여기도 1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그냥 등호를 붙이자. 사실 여기다 넣어도 되고 저기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편한 데다 이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0 찝찝하면 따로 x를 3분의 1을 떼서 계산을 해도 괜찮아. 이런 게 이제 혼란스러우면은 그냥 부등식 놓고 x는 3분의 1을 따로 놓고 x는 1을 따로 계산해서 5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중에는 그게 특히 확통선택자들은 그런 거 잘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능력치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가볼게. 얘로 가면 자, 함수가 0에서 3분의 1이면은 얘도 요 범위에 있고 3x도 요거 집어넣어봐야 요 범위 안에 들어가죠. 요 안에.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 극단적으로 여기 들어가도 3분의 1 들어가도 1이 되잖아. 1, 요 범위에 있다고. 그래서 로그의 3분의 1 x 로그의 3분의 1의 3x f 안에 3x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게 뭐 구하는 거라고? 3이 되는 애를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3분의 1 로그의 3분의 1에 3x 2개 곱해서 제곱이 3 이렇게 되면 3분의 1에 세제곱 27분의 1 3을 넘겨버리면은 81분의 1 81분의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인데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9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x는 9분의 1.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좀 잘 나누시면 돼. 이게 이제 수능에서 바뀐 수능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할 겁니다. 되게 귀찮아도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이거 갑시다. 여기는 이제 바뀌죠. x가 이 상황이 되면 얘는 요 범위야. 그래서 로그의 3분의 1 x가 되고 요 놈은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3분의 1보다 커지면 여기에 3분의 1 집어넣으면 1보다 커지고 이 숫자를 집어넣은 애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f의 3x라는 함수를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해서 로그 3이 3x에서 3x가 1보다 크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거는 그냥 본인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로그의 3의 3x가 이거 그냥 바로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 3x가 되고 얘는 분리를 하죠.
로그 3의 3, 로그 3의 x. 이거 없어지잖아. 1이 되네. 3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목적은 3을 만드는 거라 여기서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지워버려. 한 번만 더 풀면 되겠지. 할 수 있겠지. 뭐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함수를 그냥 살짝만 맛을 보여줘. 이렇게 확대 축소해갖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시 얘기하는데 이 정도 경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이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에 2~3배 정도를 해야 돼서 효율성도 좀 떨어져. 이렇게 해.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자, 쉬운 거는 좀 넘어가고 하나만 하고 갑시다. 166번 정도 하나 정도 부등식 다 넘어가기는 좀 너무 아쉬워서. 자, 2에 절대값 x에 166번이에요. 2에 절대값 x에 64가 20 이렇게 됩니다. 뭐 보통 이제 이걸 끌고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이걸 보통 치환을 해요. 뭐 얘를 x 치환을 해서 그럼 이제 x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 치환하면 항상 범위를 신경 써줘야 돼. 이게 바뀌기 때문에 변수가 바뀌어서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0보다 큰 게 아니고 1보다 커져야 되지. 실제로 계산 뭐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1보다 큰 상황으로 바꾸시고. 자, 그냥 x를 곱합시다. 어차피 양수니까. x제곱에 넘으면 마이너스 20, x에 64. 뭐 이거는 4랑 16이네. 4랑 16. 그럼 x는 4랑 16인데 얘가 2의 절대값 x예요. 그럼 얘가 2의 제곱이랑 2의 4제곱이니까 뭐 절대값 x가 2랑 4 이 범위 안에서 2랑 4 범위 안에서 여기 등호 들어가 있어요. 그럼 x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6개가 나오겠네요. 별거 없죠. 부등식이야 뭐. 자, 요거는 여기까지는 됐고 일단은 수투를 잠깐 넘어갔다가 이게 시간이 얼마 걸릴 줄 몰라서 다시 시간이 좀 남으면 수원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수투를 봅시다. 오늘 미분계수 133번부터 갑시다. 자, 뭐 미분계수 이쪽도 뭐 이론이 거의 없어요. 미분계수는 모양이 일단 두 개. x 공식과 h 공식이 있지. x에 대한 거는 x 빼기 a분의 얘 값이 존재하면 얘라고 이렇게 쓰고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면 a 더하기 h 빼기 f의 a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값이 존재를 하면 f'(a)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미분계수라고 하는 데는 극한을 풀어서 나오는 연산이라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한 극한이 두 개에 대한 오른쪽과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 동일하게 같을 때 그때 이제 미분계수가 정의가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존재성으로 들어가면 뭐 이쪽 개념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F'A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F'A의 왼쪽에서 오는 우미분계수랑 자미분계수가 같아야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게 다예요 사실은 미분계수 쪽에서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이제 문제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와. 킬로그램이 다 거의 뭐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33번 같은 스타일은 이제 요 기본 틀, 이 기본 틀로 너희들이 얘네들을 조작할 수 있느냐 이걸 뭐 항상 물어.
뭐 그래서 여기 이거 뭐 133번은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 3 여기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있는 문제로 3분의 1 이렇게 하면은 h가 0으로 가고 1 3분의 1에 f'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2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맞춰줄 때 얘 기본꼴을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돼. 여기 모양이 같아야 되고 여기 A 모양이 이렇게 같듯이 이 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고 제 모양이 막 이상한 애로 바뀌기도 해. 이렇게나 이제 뭐 미적분 2 혹은 이제 지금 현재 미적분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에 막 합성이 돼서 뭐 이제 사인 뭐 이런 이상한 함수가 들어가기도 해요. 하여튼 저 모양 꼴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뭐 133번 같은 거는 너희들이 그냥 암기해서도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135번 같은 것도 그냥 곱에 대한 미분법이라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뭐 f, x, gx를 미분하죠.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어렵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면 이거에 대한 역연산을 물어요. 이걸 적분을 해갖고 이렇게 나온 애를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얘를 거꾸로 그냥 얘가 fx, gx가 미분이 된 거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쪽 방향은 되게 쉽게 알거든. 너무 당연하게 알아. 근데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도 당연히 양쪽 방향에서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 하여튼 역산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하여튼 뭐 이건 뒤에서 다시 할 거고. 그래서 135번 생략 137은 하나 이건 할 게 안 돼요. 넘어갑시다. 141로 가자. 141번 갑시다. 원래 이제 계획대로 하면은 7일 안에 끝내야 되고 오늘 이제 210번까지 끝내야 되거든. 좀 많이 남았어요. 첫날 좀 딴 거를 하느라고. 자, 이제 봅시다. fx가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게 나중을 위해서 좀 일부러 좀 정밀하게 푸는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정밀하게 푼다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야.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대. 여기서 미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돼. 연속성 왼쪽에서 오는 애랑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같아야 돼. 첫 번째 표현을 합니다. x는 2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x가 2에 왼쪽에서 오는 애. 그 다음에 함수값 f2가 같아야 돼요.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게 이제 함수로 치환이 되고 또 함수로 치환이 되면서 정밀하게 얘네들을 작업을 했을 때 정보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돼. 알고는 이때 우리가 이거를 좀 약간 좀 단축해서 그냥 집어넣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4 더하기 2 b 더하기 a는 왼쪽에서 오는 애는 2 빼기 a. 함수값은 어차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같습니다. 그냥 이러고 이제 하나 끝내버리잖아. 근데 머릿속에는 이 과정이 살아는 있어야 돼요. 빨리 풀려고 그냥 이렇게 한 줄 하고 끝내는 것도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얘를 각각 미분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왜냐면 왼쪽 함수는 다항함수, 이것도 오른쪽 함수도 다항함수라서 미분하는 게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2보다 여기다가 등호를 붙이면 안 돼. 원래 등호를 붙이면 안 돼요. 아직 2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여기 미분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같은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문제에서 이제 같다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일단 얘를 미분했을 때는 여기다 등호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미분이 가능하니 왼쪽 미분계수랑 오른쪽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풉니다. 오미분계수, 자미분계수를 해서 얘는 1은 2, 4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게 돼요. 사실 푸는 건 별거 없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약간 이제 난이도 있는 거를 겪었을 때 극한 풀고 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더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멋지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도 될 것 같아. 자, 봐봐. 곡선이야, 그치? 직선이에요. 2차 함수예요. 직선인데 기울기가 1이잖아. 이 두 개가 미분 가능한 상태로 2라고 하는 점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로 함수가 바뀌어야 돼. 또 봐봐. x 빼기 a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잠깐만, 왼쪽에선 직선이지.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난데없이 불연속점으로 이렇게 함수가 바뀌어버리면 이건 미분 불가능한 거고, 이 연속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렇게 오다가 이게 왜 자꾸 이래? 이렇게 오다가 직선으로 오다가 그래 만났으니까 연속은 만들자. 이렇게 하면 여기 딱 꺾여 있는 거 보이잖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얘랑 얘가 접해야 돼요. 함수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2차 함수에 직선이 이렇게 접해야 되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안 풀고 판별식으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D는 0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도 하나의 정보가 나와요. 이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풀이 정도 접하는 상황,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직선과 곡선이 이제 미분 가능하게 연결이 되려면 이게 접하는 상황,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석에 있어서는. 이 정도 하고 144번 갑시다. 144번. 자, 꺾여있는 함수야. 2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 A의 이라고 하는 fx가 있어요. A가 사실 양수인지 0인지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일단 대충 그렸어. 이거 아니면 이거 있지 뭐. 자, 이때 이거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네. 우미분 계수죠. 이거 우미분 계수. 그냥 약식으로 표현하면 f의 k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미분 계수. 원래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제 편의상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 근데 여기에다가 f'에 이렇게 했더니 일단 6이 됐대. 자, 우리 극한에서 이런 거 해봤어. f3 빼기 리미트 x3이 이렇게 되면은 뭐부터 보여야 돼요? 이 함수는 3에서 불연속이구나. 왜? 아니,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잖아. 이 같으면 0이 나와야 되지?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우미분계수랑 자미분계수 지금 달라요. 그게 먼저 보여야 돼.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가 다르다. 여기는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가 달라.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K는 2가 돼요. 가볍게. 근데 이게 이제 기초가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이제 진화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 기울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 A, 이게 기울기 A잖아.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A가 되니까 6 이렇게 되죠.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47번처럼 이제 정보를 뽑아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수능에서는 이 함수 이제 추론형이라고 있어. 추론형. 왜냐면 어떤 함수인지를 찾아내시오. 3차 함수 찾아내시오, 2차 함수 찾아내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이런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해봐. 이게 1월부터 들어온 친구들은 함수는 고등학교 과정 포함 대학교 과정까지도 포함해요. 함수는 점에 대한 집합으로 인식을 하면은 좋습니다.
대학교 넘어가면은 이게 실제 하는 점이 아닌 이상한 함수를 또 배워. 그래서 하여튼 함수를 점집합으로 인식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한테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뭐냐면 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함수를 만들어라 해요. 그게 뭐가 됐든 F1은 3이 됐든 F'1, 1에서의 기울기가 4가 됐든 이런 점에 대한 정보를 줘서 얘네들을 풀라고 해. 만들어내죠. 이런 식이야 다. 이거밖에 못 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능 문제는 그래서 점에 집중을 하면은 그 정보들이 나오고 그 점이라고 하는 애는 다시 얘기하면 X, Y 좌표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계속 X좌표, Y좌표를 얘를 후벼파란 얘기야.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하면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함수를 어렵지 않게 그냥 X좌표, Y좌표의 단순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서 정보를 뽑아내자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래도 정보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너희들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자, 뭐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자, 그래서 147번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어떤 걸 뽑아내느냐 생각했을 때 점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그냥 쫙 뽑아내면 됩니다. 자, 뭐 식을 만드는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뭐 다음 식을 만들면 근, 개, 차, 근, 그 다음에 개수, 차수를 가지고 만든다고 했어요. 자,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 돼야 돼. 0분의 0꼴이 돼야 수렴을 해요. 그래서 F0 더하기 G0이 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얘를 이제 조작을 해서 미분 계수의 구조로 얘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X분의 이게 0이니까 여기다 0을 더해요. 사실은 여기 빼기를 해도 0이니까 여기다 0을 더해. 그래서 fx 빼기 f0, gx 빼기 g0으로 얘를 조작을 합니다. 그쵸? 빼기 0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f'0이야. 이렇게 보면 g'0이에요. 그래서 얘를 f'0 더하기 g'0이 3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산이 좀 많죠. 아니, 계산 많기보다는 좀 귀찮은 이제 조작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항함수, 특히나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로 나오면은 뭐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로피탈 정리 써도 돼요. 그냥 이런 거는 뭐 그냥 공식이니까 막 써도 돼. 로피탈 정리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됩니다.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원래 로피탈 정리는 이런 데 쓰는 게 아닌데 더 엄청 묵직하고 체계한 거 아닌데 고등학교에 쓸 수 있는 거는 이게 0분의 0꼴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0분의 0꼴. 그래서 얘가 놀랍게도 얘를 미분한 것의 비율과 같아집니다. 한 번 더 미분이 가능하다면 두 번 미분한 거분에 이렇게 해도 되고 0 로피탈이라고 해갖고 얘를 적분을 해갖고도 올릴 수가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도 올릴 수가 있어. 뭐 문제를 풀 때 이쪽 방향으로 가도 좋고 이쪽 방향으로 가도 좋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차수가 올라가면은 불편한데 이제 요게 이제 먹히는 문제들이 몇 개 또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 고민할 거 없이 미분하는 거 너무 편하잖아. 얘 미분하면 1이에요. 1분의 미분하면 f'x에 g'x고 리미트가 아직 붙어있으니까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 0 해서 그냥 여기 나와. 정보가 어차피 점에 대한 정보를 뽑아낸다면 뭐가 됐든 요 공식을 쓰든 요 공식하고 똑같아요. 왜 공식하고 이게 똑같냐면 또 뭐 사실은 그냥 그렇다고 우기면 되는데 자, 이거를 hx로 치환하면 돼. hx로 치환하시면 리미트 x분의 hx 치환하면 0분의 h0 h0 집어넣으면 0이라서 이게 h'0이 됩니다. 됐죠? 모양이 h'0이니까 이거 그냥 미분하면 되지.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로피탈 정리랑 연결이 돼. 뭐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뽑아냅시다. x가 0으로 가요. x에 gx분의 fx 더하기 3이
2. 자, 첫 번째 0분의 0 F0은 F0 더하기 3이 0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있지. 그럼 G0은 3이네. G0은 3. 자, 이것도 로피탈 갑시다. 이것도 조작을 하면 되는데 귀찮죠. 그래서 X, G, 프라임 X에 GX. 밑에 있는 거 미분한 거야. 위에 있는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0을 집어넣어요. G0 분의 F 프라임 0이 됩니다. G0은 3이 되고 F 프라임 0이 그래서 6이 되네요. 그래서 F 프라임 0이 6이 되고 G 프라임. 그러니까 이게 계속으로 얘기하자면 점에 대한 정보를 다 숨기는 과정이고 점에 대한 정보를 쭉쭉 뽑아내기만 하면은 별거 없어. 근데 그 점을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막 숨겨요. 수능에서는. 근데 그거를 점을 이제 헤매서 찾아내는 그 능력을 만들어내야 돼. 뭐 이런 거는 이제 가벼운 문제고 뭐 3점도 안 돼. 사관학교는 뭐 한때는 2점으로 나오기도 하고 했던 문제들이라. 자, 요 정도 하고 아까 몇 시에 시작했지? 아까 몇 시에 시작했는지 기억나니? 한 40분 전 시작했나? 조금만 더 풉시다. 자, 150번은 너무 쉬운 문제고 154번 갑시다. 154번. 이거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자, 크게 3개예요. 3개. 접선의 방정식은 자, 첫 번째 곡선 위. 그래서 곡선이 있고 어떤 특정 점이 있고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곡선 위는 뭐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fx라고 하고. 뭐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 직선을 만들려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왜냐면 직선은 ax 더하기 b. 그래서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정보 두 개는 점 두 개여도 되고 점 두 개. 아니면은 기울기 한 개와 점 한 개. 뭐 이런 정보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 F'A 점 이렇게 기울기와 점으로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 이제 곡선 밖 곡선 밖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A, B 그러면은 여기 접점이 필요해. 결국에 또 얘를 세팅을 또 해야 됩니다. x좌표를 t로 놓으면 y는 f't에 x 빼기 t 더하기 ft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를 여기다 이제 다시 집어넣죠. a, b를 집어넣으면 a, b는 상수니까 이 t에 대한 식이 나와요. 그 t를 찾아내야 돼. 결국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접점이 중요합니다. 이 접점에 대한 세팅이 여기 접선이라고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그냥 기울기가 m으로 제시가 된 경우야. 뭐 이런 경우에 기울기가 3이래요. 그럼 f' x는 3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수능에서는 하여튼 저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숨기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함수의 값을 숨기듯이 점을 숨기는 기법들이 하도 그냥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교육 과정상 평균 변화율을 배우고 순간 변화율을 배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배워요. 요렇게 통합돼서 한 뭉탱이로 나오면 이게 킬러 문항이 돼. 하여튼 뭐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접선의 방정식을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걸 한 뭉탱이로 생각을 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직선에 대해서 요 점이 있고 보통 이제 여기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내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이에요. 직선이 나오고
여기도 외부의 점이지. 여기 하나의 점, 접점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울기 이 자체는 이 자체로 말 그대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과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한 몸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예를 들면, 아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뭐 이런 걸 해석한다고 합시다. 이게 순간 변화를 딱 떴죠. 순간 변화를 나왔으니까, 여기 순간 변화를 나왔으니까 평균 변화를 접선의 방정식을 무조건 생각을 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왠지 2로 나누고 싶어져야 돼요. 2로 나눈 순간에 2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 뜨고 순간 변화율이 뜨는데,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 자, 봐. 이게 1과 3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여기를 1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1과 3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1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여기서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이 같다라는 것까지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 교육 과정상 이 순서대로 배우는데, 하여튼 이게 합쳐지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 뭐 교재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건 겨울방학 때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갑시다. 자, 그래서 154번 한번 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 3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하고, y는 fx의 점에 0,1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충 여기 잡아요. 여기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접선이 곡선 y는 fx와 점 1,0에서 만난대.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0,1을 해요. 그림이 엉망이지. 다시 뭐 그냥 예쁘게 다시 보정을 해봅시다.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0,1, 0, 여기가 1,0. 있죠? 자, 점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낸다 그랬어. 여기. 이제 식을 만드는 방법은 아마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게. 자, fx를 만들려면 개수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최고창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3개죠. a, b, c를 풀어내면 정보가 3개야. 여기서 정보를 3개를 뽑아내야 돼. 3개에 대한 정보를. 그럼 첫 번째, f의 0은 1, 이제 f의 1은 0. 하나 더 어떻게? 이럴 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보여야 돼. 한 칸. 여기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인 걸 알려준 거야. 여기 안 보이면 이거 못 풀어요. f'0이 마이너스 1. 정보 3개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에 미지수가 3개니까 3개에 대한 점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야 돼. 이래야 이게 방향이 보여요. 안 그러면은 헤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보여. 정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래? 뭐 여기 직각삼각형 바로 보이고, 얘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에 0,1을 지나가죠. 0,1. 요 직선인데, 이 직선과 fx가 만나는 점이 0과 1이에요. 그러니까 f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얘가 이거의 근이 0에서 접했으니까 여기 중근 0과 1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넘겨요. 이쪽으로 넘겨도 이 근은 변화 없지. 그럼 이 근은 여기에 있는 이 식은 이게 3차야. 3차에 대한 근이 3개니까 최고차는 여기서 따라올 거고, 여기서 x제곱에 x 빼기 1에 대한 근을 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래서 fx는 이쪽으로 넘겨서
더하기로 바꾸고 이렇게 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쩍 한 줄 만에 식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심지어 이거조차도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드는 게 이제 꽤 부셔지고 있어. 이거 되게 편해 보이잖아? 그냥 뭐 머릿속으로 극만 찾아내면 001이니까 그냥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정말 지독하게도. 그래서 요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혹시 모르니까 뭐 여기서 약간 허용이 돼서 이렇게 풀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뭐 얘를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하여튼 뭐 식을 잘못 잡았나? (0,1) 맞지? 자, 하여튼 뭐 이 정도 보시고 한두 문제만 더 해봅시다. 157번 갑시다. 157번. 자, 조금 재밌는 거 하나 할게. 지금 뭐 다 힘들어갖고 지금 다 축축 처져 있어갖고 조금 재밌는 거 하나 합시다. 3차함수로 갈게요. 그냥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근을 가지고 그리는 거지. 근. 그래서 이 참수가 fx가 x 빼기 2에 x 빼기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2, 3 찍고 이렇게 그리면 끝나죠. 그치?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근이야. 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은 극대와 극소. 이걸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3차함수가 있어. 극대가 2점이래. 극소가 2점이래요. 3차함수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여기 기울기 0, 기울기 0. 이러면 개형이 끝나.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여기 미분을 해서 여기 기울기가 0인 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을 해도 안 되고 이게 막 이제 뭐 계산이 막 지랄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 예를 들면 fx는 뭐 3x 세제곱에 11x 제곱에 17x 더하기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칠게. 설마 인수분해가 되나? 미분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러고 나면 짜증나지. 저런 그래프를 진짜 그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근데 개형을 찾는 건 되게 쉬워. 개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수함수 어떻게 해? 이렇게 대충 뭐 2x 그려라 하면 대충 2x 이렇게 그리잖아. 4x 그려라 해도 이거 4x라고 우기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략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뭔가 극대극소를 찾기가 힘들면 이게 증가하는지 뭐 대충 증가하다 감소하는지 뭐 이런 정도만 표현을 해도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여긴 이거 지우면 안 되지. 뭐였어? 17x 더하기 100. 1학년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갑시다. 자, 다항함수를 이거를 이제 개수만 보고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개수만 가지고. 자, 우리가 그 방법은 이미 1학년 때 배워. fx가 ax제곱 bx 더하기 c.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a, b, c의 정확한 숫자는 찾아낼 수가 없는데 부호는 찾아낼 수 있죠. 부호.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수의 부호를 가지고 얘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봅시다. 되게 쉬워요. C 양수인 거 보이지? C 양수. B는 어떻게? 이렇게 축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수예요.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 b는 f'0이야. 이거 미분해볼게.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b만 남지. 그래서 b는 f'0이야. 이 얘기는 뭐야? 0에서 기울기예요. 양수야, 양수. 양수로 그냥 바로 보이면 돼. a는 위로 볼록, 음수, 양수, 양수. 그렇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01 이상한 숫자 넣는 거예요. 197x 빼기 4. 얘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은 그냥 뭐 그렇게 고민할 거 없이 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개형만 그리면 돼. 대충 마이너스 4 9호 여기서의 기울기 이해돼요? 197x는 양수잖아. 대충 양수 0에서의 이거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이게 대학교 가면은 근사법이라고 있어요. 1차 근사법, 2차 근사법. 이 식이 있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만 봐. 여기만 보면 점이야, 점 하나. 얘를 확장을 해. 직선으로 보세요. 직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 2차 함수로 봐. 위로 볼록이야. 요 점을 지나고 이러면서 위로 볼록인 애를 그리면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이게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도 3차 함수에서 한번 해봅시다. 뭐야? 3차 함수에서. 그래서 이상한 함수를 만나도 대충 개형을 알면 모양을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A가 양수래 이런 정도만 돼도 이 개형이 대충 보일 수가 있어. 요거 연습하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되네. 이렇게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자, 방금 전에 했던 근사처럼 해볼게. 자, 요거 d 점 하나만 봐. 점 하나만 집중하세요. 양수에 양수. 됐지? 직선으로 확장합니다. 이 3차 함수가 직선처럼 보여요. 여기 요만큼만 따지면 양수야. 2차 함수로 볼 때까지 봐. 2차 함수는 아닌데 요 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2차 함수처럼 보이지? 그치? 마이너스예요. 3차 함수 최고차 양수. 어렵지 않지? 이거 대학교 가면 배워. 근데 요 능력이 있으면은 얘를 그릴 때 좀 편합니다. 이걸 그릴 때.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아까 지웠네. 자, 그냥 쉬운 거 할게요. 이렇게 할게. 1357. 얘를 그려봅시다. 7. 양수. 7. 요만큼만 그려요. 이렇게. 이거 미쳤어. 기울기 음수인 직선. 그린 거야.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해요. 이렇게. 됐지? 3차 함수 최고차 음수 이렇게 그려줘야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대충 그려집니다. 이렇게. 개수의 부호만 가지고도 3차 함수의 모양을 대충 생각할 수 있어요. 재미없나? 자, 하여튼 뭐 그래 157번 해볼까?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분을 하기 전에 이 모양이 머릿속에 싹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야. 해봅시다. 미분하기 전에 여기 2x 더하기 2 직선 2차 함수 위로 볼록 3차 그럼 대충 요런 느낌으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 그리고 2차 함수 위로 볼록 그리고 요 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뭐래? 0,2 여기 이 점인데 0,2
여기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A를 지난대요. 이렇게 돼. X절편을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수능에서 X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되게 많이 나오거든. X는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예요. 그냥 다시 볼게. X는 요거는 기억해주면 좋아. 이거 테크닉도 아니고 하도 많이 나와서. 자, 여기 F0이라 그랬지. 얘가 F'0이에요. 이런 거 놨더니 이 뒤에는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애의 의미가 F'0의 X 빼기 0 더하기 F0이 돼.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돼. 끝에 있는 이 두 개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근사인데, 하여튼 그냥 뭐 이렇게 봐봐. 하여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만들 것도 없이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얘가 2x 더하기 2예요. 수직이래.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x에 더하기 2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네. 절편 구하러 하니까 뭐 너무 쉽죠. 자, 뭐 이 정도인데, 이게 뭐 사실은 중학교 때 많이 보던 도형이지. 수직. 이거 안 구해도 보이긴 하죠. 여기가 2, 여기 1. 여기는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라.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풀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재미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로 수능에서 푸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알지? 이거 제곱은 1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사용 정리라고 하는데, 자, 이 정도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 160번은 각자 합시다. 아, 저 딴소리 했다가 164번을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